손 들어갈게요. 오늘 관절압부터인데, 자, 여기 보면 여기 9가지 동작이 있는데, 난 이거 정확하게 다 구분할 수 있다. 손. 주먹 쥐고 피고 손가락 피고 왜요? 멋져. 엄지손가락 피고 접고. 네, 맞아.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용어들로 내가 구분 다 할 수 있다. 어덕션 이런 거 아닐까? 그럼 A가 뭔데요? A요? 플렉션. 무슨 플렉션인데? 어디에? 손가락. 오케이. 손가락 플렉션. 그럼 B는? 손가락 익스텐션. C는? 손가락 어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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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어덕션. 자, 그럼 E는 뭐예요? E는 엄지손가락 플렉션. O, F. F는 엄지손가락 extension. G? G는 손목. 엄지손가락 어덕션. 오케이. H. 네. H는? deviation. 엄지손가락 deviation. 엄지손가락 어덕션. 어덕션. 오케이. 그럼 I는? 아, 사실 헷갈리네. 맞선. 오포지션. 오포지션. 오포지션? 그게 뭐예요? 그게 맞선. 맞선. 그리고 반대. 맞선. 네. 맞선. 반대 맞죠? 이게 맞선. 나이게. 이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 보내주고 어. 체크하는 거. 나 새끼손가락 아픈데? 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그 조인트들에 대해서 좀 봤었죠. 여기가 뭐? 네? 여기가 무슨 조인트예요? 거기가 여기 파란색 나와요? 칼포메타 칼팔 조인트. 맞아요. CMC 오늘 할 곳이에요. 그럼 여기는? 메타칼팔 조인트. 그럼 포 플레이. 메탈칼 포 뭐요? 여기가 뭐예요? 예? 얘네들이 뭐예요? 이 무슨 뼈? 메타칼살 그럼 요거는 얘들은? 펠랭지스 맞아요. 네. 그러면 메타칼포 펠랭지 펠린지. 조인트겠죠? 그럼 얘네들은? 펠린지 얘 안 돼. 여기. 펠린지 인 펠랭지부터 나온다고? 인 프록시멀 오. 인 사이란 뜻일 건데 이게?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는 추가됐어. 이너 인터로 들어가겠죠. 인터펠링지 뭐 인터펠링지. 조인트가 있고 여기는 디스털이겠죠. 디지털. 이건 난 저번에 해서 다 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딱 CMC 손목, 손, 허리 관절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총 5개가 있겠죠. 손가락 엄지부터 해서 우리 5개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얘네들이 거의 중심의 기둥 역할, 중심 기둥 역할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럼 움직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오케이, 적어요. 얘들 안정성을 좀 많이 요하겠죠. 그럼 나머지 4, 5, 1 여기가 좀 움직이는 가동성의 역할을 할 건데, 여기서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게 1, 2, 3, 4, 5 중에 뭘까요? 1번. 네, 맞아요. 1번. 얘네들 엄지가 나중에 안장 관절이라서 좀 더 그런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CMC 관절들이 이제 보통 엄지랑 나머지 4개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엄지는 나중에 할 거고 나머지 4개부터 들어갈 건데, 얘네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인대의 지지를 볼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결국은 메타탈살 얘들하고 뭐랑 이어지는 거예요? 위에 그 저기 먼쪽 손 CMC가?
뭐요? 뭔 쪽 손목뼈? 여기 많은 손바닥 뼈들 그 사이. 그러니까 손목뼈 말하는 거죠. 예. 오케이 알겠어. 얘들하고 이어지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뭐예요? 예? 어디요? 이거 엄지. 호. 하. 트리프. 하. 트레페지오. 그럼 요거는 스케포이드. 스카포이드. 얘는 트라페조이드. 얘는 르네이트. 얘는 트라페시움. 뭐요? 아, 아 이거 트리피키타. 트리큐트럼. 오케이. 얘는 피지코. 얘는 스카 아닌데. 시피테이트. 아, 카피테이트. 얘는 걔가 파포메이트. 카피. 하메이트. 카미. 오케이. 사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앞 글자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다시 공부해요. 그래서 얘들을 어디에 붙느냐인데, 자 우리 두 번째 손가락 얘네들의 메타칼팔은 트라페조이드, 카피테이트, 그다음 트라페지움하고 이어 닿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그다음 또 어디? 여기. 그다음 또 어디?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닿고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카피테이트. 카피테이트하고만 닿여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하메이트랑 여기 카피테이트 조금 닿여 있고, 다섯 번째는 하메이트만 닿여 있다. 그래서 이 손허리뼈 사이 관절들은 두 번째랑 다섯 번째 손허리뼈 바닥의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즉 이 관절들이, 그 파란색 관절들이 손허리뼈 바닥이면 뭐게요? 네? 손허리뼈 바닥이 뭐게요? 손허리뼈의 바닥이요? 네. 여기 그게 뭐냐고요? 네. 손허리뼈 바닥이. 관절. 요거를 말하겠죠? 네, 다른 색으로 해줄게요. 여기 말하겠죠, 여기 바닥. 아, 네. 뼈를 나눌 때 뭐라 했죠, 얘네들은? 여기랑 요렇게 나누지 않나? 세 군데로? 네. 네. 그래서 요게 뭐? 그럼 요거는? 몸통. 요거는? 그런 식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얘네들 손허리뼈 바닥에 안정성을 제공하고, 그다음 손목 손허리 관절을 강화시켜요.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CMC들은 관절 주머니에 둘러싸여 있으면 특히 등 쪽, 바닥 쪽 인대들에 의해서 강화가 되는데, 특히 등 쪽 인대에서 강화를 많이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인대들이 있죠? 요거는 다시 나중에 우리가 엄지에 대해서 할 때 들어갈 거고, 등 쪽 손허리뼈 사이 인대들, 등 쪽 손목 손허리 인대들 이렇게 봐주면 돼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손목 손허리 관절은 평면 관절부터 복잡한 안장 관절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관절 유형을 분류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관절의 움직임 하면 이제 뭐 롤링이나 슬라이딩 이런 게 다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걸 조금 구분 짓기는 좀 어렵고, 그냥 톱니 모양으로 맞물려 있어서 얘들이 관절면과 강력한 인대들 때문에 매우 적은 양의 움직임만 허용을 한다. 그래서 관절들에서의 안정성 때문에 손의 중심 기둥 역할을 한다고 해요. 결국 얘들은 인대들이 좀 많이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두세 번째는 거의 중심 기둥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매우 적어요, 인대들 때문에.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CMC는 손허리뼈 바닥이 볼록하여 약간 오목한 갈고리뼈의 관절면과 관절하고, 미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손의 가동성의 요소라고 해요. 손의 좌쪽 모서리가 손의 중심적으로 접힐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손바닥의 오목함을 깊게 해준다고 해요. 그다음 흔히 손바닥을 오므리는 동작은 좌쪽 손허리뼈들의 굽힘과 안쪽 돌림에 의해 1차적으로 일어나고,
평균적으로 넷째 CMC는 약 20도 굽힘, 27도 안쪽 돌림. 다섯째는 28도 굽힘, 22도 안쪽 돌림인데 여기서 넷째 CMC 관절이 제한되지 않아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섯째 CMC 굽힘과 편 범위가 44도로 증가를 한다고 해요. 즉 다섯째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는 28도, 22도겠는데 얘네가 넷째랑 같이 움직이게 되면 44도까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좌쪽 모서리, 그 다음 좌쪽 손허리뼈들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여기서 나눌 때는 세 번째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세 번째 기준으로 좌쪽 이제 뭐 손허리뼈라고 하면 몇 번일까요? 4번이요. 맞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CMC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CMC 관절의 증가된 가동성은 맞선 동작을 하는 엄지와의 기능적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잡기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해요. 이게 우리 아까 얘네들이 많이 움직인다 했었잖아요. 우리가 주먹 쥐어보면 하는데 여기서 꽉 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더 플렉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포지션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잡을 때, 꽉 잡을 때 얘네들이 안 움직여지면 꽉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꽉 잡을 때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엄지가 조금 많은데 자, 엄지의 CMC 관절에 있는 관절 주머니는 크고 원형의 가동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느슨해요. 그래서 삽입 인대들 내에서 생산된 장력과 더 중요한 근육에 의해서 이 엄지 CMC가 좀 강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관절 주머니 자체가 조금 느슨하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엄지의 CMC 관절에 있는 인대는 이름이 있는 명확한 인대는 3개에서 7개 정도로 된다고 보고가 되나? 지금 문헌에서 보고되는 게 각기 다 뭐 중요성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5개의 딱 중요한 인대만 이름이 있고 중요한 인대만 이제 유만에서 다뤄놨는데 노쪽 곁인대, 쥐빗인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위치를 보면 노쪽 곁인대 이렇게 쥐빗인대 요렇게 있죠. 엄지 쪽에. 자, 얘네들이 가장 두껍고 강력하다고 해요. 그래서 맞선, 벌림, 굽힘에 위치했을 때 팽팽하게 당겨지고 감각 수용기를 상당히 가지고 있어서 고유 감각, 관절 보호, 맞선과 관계된 주요 움직임들의 이게 뭘까요? 신경 근육 조절 강화를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스무키즈. 네. 엄지에 있는 CMC 관절의 뼈 관절염은 흔히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관절 연골의 퇴행과 관절 주머니 인대의 마모가 수반이 되고 모든 인대들이 연루되기는 하지만 보통 앞빗섬유, 노쪽 곁인대에서 파열이 일어나면 노쪽 탈구를 흔히 초래되고 엄지의 바닥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혹을 형성한다고 해요. 앞빗섬유랑 노쪽 곁인대를 보면 앞빗섬유가 앞빗인대거든요. 여기 얘네들이 이제 조금 뭐 손상을 입으면 늘어나거나 하면 탈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설명은 안 할 거였고 그냥 우리 5개 인대를 말한다 했었잖아요. 유만에서는 그 인대들이 어디에 부착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적어 놓은 표가 있어서 그냥 나중에 한번 봐요. 이번에는 엄지, 손목, 손허리 관절에서 조금 제일 중요한 부분 안장형 관절 구조, 요거 때문에 우리가 엄지를 좀 많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안장형 관절 구조가 어떤 건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근데 1장에서 배우지 않나? 네. 말, 의자. 그렇죠. 그 외에 그럼 걔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충격을 좀 완화시켜. 충격을 완화시킨다고? 아니, 넓어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자유롭게 와, 이렇게 움직여요. 게임 스틱 이렇게. 게임 스틱. 그렇게? 또? 맞아요. 면적이 넓어서 움직이고. 그냥 진짜로 내가 저기가
말 안장 위에 사람이 앉았다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도 갔다 오고 이렇게도 갔다 오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 사이 정도쯤에 돌 수도 있고 이건 딱 그거다. 그래서 그 안장만 돼. 결국 그 보통 한 면에 우리가 볼록한 면만 있거나 아니면 오목한 면만 있거나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다 지름에 있어. 따라서 볼록한 면도 있고 오목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에 따라서 플렉션 익스텐션도 할 수 있고 어덕션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CMC 관절 모음 위치는 엄지의 손바닥 나란히, 이거는 아까 우리 다 위치를 한 거고, 그래서 벌림 위치 때 최대 벌림 시 손바닥에서 앞쪽으로 약 45도 위치를 하고요. 완전한 벌림은 엄지의 물각기 공간을 펼치게 하여 큰 물체를 잡는 데 필요한 넓은 오목면을 형성한다는데, 우리 그냥 평소에 어덕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완전히 세게 이렇게 벌려볼래요? 그러면 갑자기 손에 요런 게 나와요. 그냥 우리 평소에 그냥 최대로 안 하고 가면 안 하면 물갈퀴 공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최대로 했을 때 물갈퀴 공간이 이게 나와요. 얘네들로 인해서 뭐 큰 물체를 잡을 때 조금 유용하다라는 것 정도. 이제 운동 형상학을 볼 건데, 벌림과 모음. 자, 고정된 큰 마른 뼈, 거기에 오목한 세로 지름에 대해 움직이는 엄지, 손, 허리뼈의 볼록 관절면에 근거해서 벌림 동안에는 손허리뼈의 볼록 관절면은 큰 마른 뼈의 오목 관절면에 대해 바닥 쪽으로 구르면서 등 쪽으로 미끄러진다. 오골반 기억나요? 오골반?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오목한 걸까요? 밑에 트라페지움. 맞아요. 오목한 거에 대한 볼록이 구르기 때문에 롤링과 슬라이딩은 반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음은 반대로 일어나겠죠. CMC 관절에서 완전한 벌림은 엄지 모음근과 CMC 관절 대부분의 인대를 신장시킨다고 해요. 플렉션 익스텐션. 왜 두 개지? 하나 지우면 되고. 자, 플렉션 익스텐션. 자, 보통 굽힘에 있어서는 굽힘의 단독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굽힘되면서 엄지가 안쪽 돌림이 일어나요. 네, 그 다음 펴에 있어서는 편과 가축 돌림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돌림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안쪽 돌림 해볼래요, 스스로? 스스로 엄지손가락 안쪽 돌림만 들어가봐요. 안쪽 돌림만. 근데 한쪽. 이거 왜 안 해요? 안 돼요, 왜? 뼈가 생겨 먹은 게 이렇게 안 돌아가서. 얘들을 안쪽 돌림이나 가쪽 돌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능동적으로는 하기 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엄지 자유도는 3으로 고려되지 않아요. 우리 로테이션이 있고 하지만. 그래서 2도로 보고 있고, 보통 해부학적 위치에서 CMC 관절은 10도에서 15도 정도 부가적인 펴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펴음의 해부학 자세가 우리 이렇죠. 여기서 펴음을 더하면 이렇게 10도에서 15도를 더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완전히 펴된 엄지는 약 45도에서 50도를 굽힐 수 있고요. 그다음 큰 마른 뼈의 볼록한 가로지름에 대해 손오리뼈의 오목관절면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면 롤링과 슬라이딩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오목에 대한 볼록한 움직임이었죠. 이번에는 볼록에 대한 오목 움직임이면 롤링하고 슬라이딩이 같은 방향이에요. 네. 맞아요.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큰 마른 뼈에 얕은 고랑이 있는데, 얘네들이 굽힘 시에는 안쪽 돌림을 유도하고 펴 시에는 가쪽 돌림을 유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 얕은 고랑은 얘들 때문에 우리가 안쪽 돌림이나 가쪽 돌림이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완전한 굽힘 시에는 노쪽 곁인대가 신장이 되고, 완전한 펴 시에는 앞빛 인대와 같은 좌쪽 면에 있는 위치한 인대들이 신장이 돼요. 맞섬은 사실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우리 굽힐 때 어떤 움직임이 같이 들어간다 했죠? 안쪽 돌림 들어가죠. 근데 굽히기만 하면 맞섬이 될까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벌렸다고?
그래서 벌림, 굽힘, 안쪽 돌림. 이게 맞섬. 그럼 그 반대는 몸, 가쪽 돌림. 이렇게. 끝. 궁금한 거.